이번 이야기는 실화 내눈박이 진돗개. 내눈박이 진돗개 중에서도 블랙탄이라는 한 종이 있습니다. 보통 황구, 백구, 훅구가 잘 알려있지만 이게 더 유명하죠. 만화책 중에서도 재미있게 표현한 블랙탄이라는 만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은 충남 논산입니다. 논산시라고 하지만 아직 논과 산이 많죠. 제가 사는 곳은 그때 당시 취암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살던 모자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모자 쓰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동네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 지은 이름이었죠. 모자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는데 20평 정도 되는 집에서 마당에 이 개를 풀어놓고 같이 사셨습니다. 덕분에 혼자 사셔도 도둑도 안 들고 적적하지 않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개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탄. 그 당시 4살에서 5살 정도 되었는데 크기도 컸고 순종에 가까운 진돗개라서 생기기도 잘생겼습니다. 헌데 이 개한테 좀 유별난 구석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근처의 이웃들이나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오던지 짖지 않습니다. 사람이 들어와도 짖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달려들고 난리쳐서 다리가 크게 찢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할아버지가 말리고 보니 그 사람은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도망가는데 알고 보니 돈을 훔치러 온 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그게 소문이 나서 그 집엔 도둑 하나 얼씨 못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손님과 강도를 구분한다고 할까. 이렇게 그 개와 모자 할아버지는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 모자 할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이상한 일입니다. 모자 할아버지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수표를 했는데 자주 오셨으니까요. 어느 날 모자 할아버지가 집 마루에 앉아 계시고 혼자 바닥을 두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다리가 안 좋으셨는데 다리가 많이 아픈 날은 미동도 잘 안하고 집에 계셨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개가 엎드려서 할아버지 아래에 있었고요. 점심이 훨씬 지나서 할아버지가 밥 생각이 나시더랍니다. 몸도 안 좋고 차려먹기도 그래서 동네 백반집에 국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날이면 가끔씩 시켜 드시곤 하거든요. 전화를 하고 밥이 오길 기다리는데 동네라서 그런지 금방 배달이 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대문을 열고 큰 쟁반에다가 밥을 가져오셨는데 막 대문을 들어서러 갔는데 갑자기 개가 으르렁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몇 번씩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라 모를 리가 없었는데 그분에게는 짖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마냥 계속 세차게 짖어대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하라고 개에게 으름장을 놓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왜 저러나 싶어 대문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문득 할아버지 시선이 쟁반을 향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커먼 흙발을 늘어뜨린 무언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 보았나 싶어서 자세히 그곳을 보려고 하는데 개가 쟁반으로 달려들더랍니다. 아주머니 놀라서 쟁반을 집어 던졌고 그와 동시에 그 흙발을 늘어뜨린 무언가는 뒷걸음을 쳐서 대문을 빠져나가더랍니다. 그것이 나옴과 동시에 개가 짖는 것에서 멈추었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당분간 시켜먹는 것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나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프시다고 했죠. 이 병명이 대퇴부 낭종인가 뭔가 그럴 것입니다. 저도 의학적으로 발이 넓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무릎 같은 것이 들어차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그 낭종이란 게 악성 종양이 되어 수술하고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네 이웃들의 병수발을 받으며 꽤 오랫동안 누워 계셨는데 하루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에서 집에서 책을 보고 계시는데 문 밖으로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누군가 싶어서 밖을 내다보았는데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과 먼저 죽은 친구들이 모여서 온갖 선물을 들고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으로 방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비명을 질러대는 겁니다. 밖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개에게 물리고 찢겨져서 피범벅이 돼서 돌아다니는데 개가 누구 하나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난리통에 그때 한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같이 가자고 손을 덥석 잡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개가 달려와서 그 손을 잡은 사람 목을 물고는 거꾸로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는 순간 꿈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꿈이 깨고 일어났는데 할아버지의 개가 방까지 들어와서 낑낑대고 있더랍니다. 원래 이 개가 집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방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개와 할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네요. 가끔씩이지만 이 할아버지와 개가 아직도 잘 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과거에 공포 게시판에 많이 왔었지만 회사 다니느라 자주 못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명절 때 귀경 행렬에 동참하여 매 명절마다 농산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24살 어린 나이지만 일찍 회사 생활을 시작한 관계로 여느 직장인들과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었죠. 농산에 가서 큰 집 친가에 가고 짐을 푼 연휴에 친구들을 만나러 시내로 나왔습니다. 간만에 친구도 만나고 이것저것 좀 돌아보려고 한 것인데 친구 만나기 전에 잠시 시간이 남아 잠깐 전에 살았던 동네에 한번 들렸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 어떻게 변했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익숙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자 할아버지를 뵌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사를 가셨는데 다시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근처 슈퍼에서 음료수를 사들고 할아버지께 드린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거라 할아버지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셨고 저도 간만에 뵙는 것이라 드리는 말씀도 많았으니까요. 할아버지도 못 뵌 사이에 많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와 이야기 중에 할아버지가 데리고 다녔던 개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염으로 죽은 지 오래되었고 그래도 2004년까지는 생존에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그 개가 죽은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계셨는데 이야기를 듣는 도중 이상한 일화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때는 2003년 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외출할 일이 생겨서 잠시 나갈 여행으로 매일 같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들고 개와 함께 외출을 한 후 저녁 11시 정도 늦게 집에 돌아오고 계셨답니다. 논길을 따라 집에 오는데 왼편으로 저 멀리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할아버지가 눈도 안 좋으셔서 자세히는 확인을 못했는데 사람들이 여러 모여 있으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가 싶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가려고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개의 행동이 이상해지더니 원래대로 하면 자기 오른편에 따라와야 할 개가 왼편에 서서 마치 자기를 호위하듯이 그쪽을 응시하며 낮게 으렁거리며 걸었다고 합니다. 이 개가 이때쯤 한 9살에서 10살 정도 되었는데 과거보다 나이가 먹었는데도 덩치가 더 커지고 좀 묵직해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개가 왜 그런지 몰라서 별로 생각을 안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계속 발길을 지나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개가 아까보다 더욱더 날카로워지며 계속 자기를 호위했다고 합니다. 이상해서 그쪽을 봤는데 그쪽 사람들이 할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려 있었고 다가오지 못해도 계속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쫓아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해코지 하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쪽으로 신경을 쓰지 않고 집이 있는 마을 방향으로 계속 걸음을 부지런히 옮겨가며 마을 입구까지 오고 우선 입구에 있는 경로당으로 개랑같이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오시는 군부대 원사분께서 급한 대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원사분은 상황을 듣고 할아버지를 진정시킨 뒤에 경로당 바깥 마을 입구로 나가보았고 할아버지는 경로당 안에서 한숨 돌리고 계셨는데 개가 할아버지 있는 방 입구에서 계속 바깥에서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원사분이 오셨는데 별로 표정이 좋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개를 한번 보더니 조용히 할아버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개 때문에 사셨네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원사분도 아직 어이없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하시는 말씀이 경로당 입구 쪽으로 나가보니 마을 입구에 왜 초췌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여러 있었는데 계속 경로당 쪽으로 주시하고 있더랍니다. 원사분이 하도 이상해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데려갈 수 있었는데 아깝네. 하고서 마치 파도가 밀려가듯 전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랍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에 밤늦게 잘 안 다니셨고
몇 번 그 일이 더 있자 아예 원래 살던 동네로 다시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그 개가 밥을 먹다가 뼈가 위에 걸려 장염으로 고생하다 죽었는데 사실상 할아버지가 이제 자신을 지켜주는 개가 죽었으니 자신도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슬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할아버지를 보고 갑자기 웃음을 지며 쳐다보게 해서 왜 그런지 물어보았더니 할아버지는 쓸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며 갑자기 자기 원래 개가 있었던 오른쪽 팔찌로 고개를 돌리시더니 할아버지, 좋게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셔드리도록 해라. 라고 하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여든이 넘으시고 지병도 있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십니다. 과거에 저한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며 비록 그 개는 없지만 저와 헤어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쓸쓸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를 잘 지켜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출처 우떼 토이왕님의 이야기입니다.